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각자 소개해 주시죠. 네, 산과 책을 좋아하는 산책입니다. 예, 제너럴리스트를 꿈꾸는 책 만드는 윤희입니다. 네, 아마추어를 제어하는 독서가 용도사입니다. 네, 저는 유튜버. 팟캐스트와 유튜브 만드는 크리에이터 불금 PD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골랐습니다. 어떤 책인지 좀 물어봐 주세요. 불금 PD님 어떤 책 고르셨나요? 네. 저는 재현주 작가님이 쓰신 일하는 마음. 근데 성이 이런 성이 있어요? 제 시 있죠? 제갈량, 네. 제갈량. 제갈량은 제갈씨예요. 제갈량이 나올 줄 몰랐어요. 아니 이게 어이제잖아요. 네, 맞아요. 어이제가 네, 좀 있어요. 네. 근데 아이제를 더 못 본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제 와이프 이름이 현주거든요. 아. 근데 이제 이 성의 네. 현주님은 처음 봐서 네. 죄송합니다. 죄송할 것까지야. 네네. 제갈량께 사과하시죠. 유비야 미안하다. 네, 재현주 작가님이 쓰신 일하는 마음이라는 책이고요. 부제가 나를 키우며 일하는 법입니다. 출판사는 어크로스라는 출판사. 네. 저 약간 제가 좀 좋아하는 출판사 그 중에 어크로스 책 하나인데. 몇 권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요? 네. 근데 공부 어크로스 아니었나? 그 책, 홍성수 교수님 책이 어크로스에서 네, 나왔고 크로스 잘 나가잖아요. 그렇구나. 잘 만드네요 책을. 요즘에 뭐 잘 만드는 책들, 그러니까 잘 나가는 출판사 책들 뭐 있는 거죠. 어크로스. 어크로스 그 공채 뜨면 윤희님 또 네. 한번. 농담이에요. 편집해드릴게요. 뭐 되게 많은 출판사에 네. 편집해 제가 주세요. 생각하는 편집해주세요. 네. 제 느낌의 어크로스라는 출판사는 픽을 되게 잘하는 것 어. 같아요. 이 책 고르는 안목이 감각이 있구나. 네. 기획 감각. 그거 저는 좀 그런 요즘에 느낌을 받았어요. 그거 그 교수님 쓴 뭐뭐란 무엇인가 쓴 분도 그 어크로스 책 아니에요? 이번에 김영민 나온 교수님 추석이라는 무엇인가? 추석이라는 무엇인가 되물어라 그거. 그래요? 네. 죽음 어쩌고 아침엔 죽음을 생각하는 게 좋다 놓고 맞아. 어. 맞아. 그러네요.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어. 이 책 잘 팔리네요. 김영민 교수님인가요? 네. 그래요. 잘 쓰시네 칼럼. 세일즈 포인트 알라딘에서 71,500원이요. 잘 나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나 네? 12가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12가지는 얼만데요? 인생의 법칙? 12가지 인생 책 잘 나가죠. 네. 잘 나가겠죠? 다 6짜리, 몰라서 좀 6짜리입니다. 6짜리? 네. 그거 어떻게 하세요? 10만 단위? 네. 아까 이제 보셨겠지. 봤어요. 이분 책 보시면 그 ISBN 이런 거 보시면 돼요. 바코드 보고 막. 그냥 미리 보기만 열심히 봅니다. 15만 4천이네. 그 12가지 인생의 법칙. 10만 부 나갔다더니 허언이 아니었군요. 저희가 전에 출판하는 마음이라는 책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 네. 그 마음이 같더라고요. 네. 일하는 마음, 출판하는 마음. 두 번째 죄송합니다. 편집해 주세요. 편집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편집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적당히 편집해 주세요. 이따 넣어줄게, 이때. 네. 좋은 것 같은데. 저도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출판하는 마음 골랐었는데 저는 일하는 마음을 진짜 말씀하시자마자 정말 사서 제일 빨리 읽은 책이에요. 이 책이? 진짜요? 네, 예. 오. 그때 정말 퇴사병이 걸려가지고 정말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혼돈에 빠져 있어가지고 정말 도움이 되셨어요? 별로 도움은 점점점 좀 달라, 그쵸? 네. 일하는 마음. 그 제가 그 퇴사욕을 막 이렇게 긁어주는 책은 아니더라고 이 책이. 그렇구나. 네. 그렇지. 그냥 저에게는 그냥 잘 견뎌라로 음. 다가왔습니다. 이 그럴 책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좀 설계를 해드리자면, 지금 이 재현주 작가님의 책이 지금 현재 3권이 나왔어요. 첫 번째 사실 나왔던 책은 내리막 세상에서 일하는 노마드를 위한 안내서. 안 보고 있어요. 제목 들어봤어요. 안 보고 있네. 대단한데. 그 책이 처음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왔던 책이 일상기술연구소라는 그 팟캐스트로 원래 사실 유명했는데 그 팟캐스트의 내용을 엮어서 만든 책이 이제 두 번째 책 일상기술연구소였고 아마 많은 분들은 이 책을 좀 많이 아실 것 같고요. 세 번째 나온 책이 이번에 일하는 마음인데 이 내용을 이제 보시면
그 작가님이 본인의 어떤 그 일에 대한 일을 하면서 지내온 시간들을 1기, 2기, 3기로 나누거든요. 1기는 이분이 이제 뭐 입사 초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시기죠. 그때 이제 컨설턴트 일을 하셨어요. 제가 볼 때 아마 외국계 기업 뭐 이런 데 같아요, 보니까. 약간 그 어떤 회사 문화 이런 거 좀 소개하는 걸 보니까.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이분이 좀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다. 쉽게 말씀드리면, 뭐 이것도 굉장히 많은 맥락이 있지만, 간단히 쭉 하자면 좀 새로운 것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평생 직장이라는 게 사라진 시대인데, 해보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부터 해보자. 대단하시네요. 쉽지 않은 결정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컨설턴트라고 딱 들었을 때 잘 나가는 느낌이죠. 그러니까요. 네. 전문직 느낌. 예, 맞아요. 그러니까. 컨설턴트, 뭐 무슨, 하여튼 그런 직종 뭐 생각이 안 나네. 맨날 간사 이런 거로 살다 보니까. 뭐 회계사 이런 맞아요. 느낌이에요. 네, 그쵸, 그쵸. 컨설턴트. 하여튼 되게 뭔가 전문가 느낌. 네, 네, 네. 네. 금융 다루고 뭐 이런. 저도 크리에이터. 네, 컨텐츠 크리에이터. 죄송합니다. 저는 네. 하도 제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개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감사합니다를 타이핑할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타이핑 진짜 많이 해요. 배운 게- 스스로 되게 심각해요. 아무튼 아무튼 네. 세 번째 죄송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무슨 얘기했지?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쓰게 된 책, 즉 자신의 그 일하는 인생의 일기라고 볼 수 있는 그 시기를 담은 책이 아까 처음 소개했던 내리막 세상에서 일하는 노마드를 위한 안내서 이 책이고요. 2기는 이제 그 새로운 일들 막 하면서 하다가 이제 딱 걸린 게 그 팟캐스트였던 거죠. 근데 그 팟캐스트 내용을 담은 거고 일상기술연구소는 내용이 뭐예요? 팟캐스트 뭐 다룬 거예요? 들어본 적 없는데 잠깐만요. 일상기술연구소가 그 일상의 어떤 그런 적정 기술? 예, 책 표지만 기억나요. 잠깐만요. 네, 그 흰색 바탕에 사파가 이야기가 있는 나왔으니까 책 표지인데 간단하게 제가 소개할게요. 부제가 생활인을 위한 자유의 기술이라는 책이고요. 그러니까 뭐 돈 관리의 기술부터 생활 차리의 기술까지. 이런 이야기, 이런 문장이 딱 있네요. 좋은 일상을 만드는 구체적인 기술을 연구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컨설턴트 관련된 거네요. 약간 그런 느낌이 생각해보니까. 있네요.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런 자신의 커리어와 이런 것들이 좀 잘 만난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재밌는 거는 그럼 그렇게 계속 사는 게 아니고 사신 게 아니고 최근에 이분이 다시 컨설턴트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약간 이제 자기 회사기시긴 한데 임팩트 투자사 옐로우독의 대표라고 딱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제 뭐 누구와 뭐 어쨌든 뭐 같이 하시게 됐든지 어쨌든 대표긴 하시나 어쨌든 컨설턴트 일로 돌아오신 거죠. 그러면서 왜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만류할 때 내가 잘하고 있던 일을 그만뒀는데 다시 왜 이 일로 돌아가는가에 대한 일종의 자기 답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좀 의아했던, 저도 좀 의아했고, 아니 그러면 그렇게 계속 살 줄 알았는데 다시 자기 일로 왜 돌아갔을까 좀 궁금하잖아요. 네. 네, 그런 답을 하는 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윤님한테 이게 안 맞았던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퇴사해라, 빨리 떠나라. 태윤님은 이 메시지를 일기에서 만나셨어요. 그렇지. 내리막 세상에서 이런 그 책을 읽었으면 지금 이제 사표 쓰고 왔을 수도 있어. 하지만 회사를 사랑합니다. 회사분이 듣고 있을 수 있기 태세 때문에. 전환. 네. 고민은 하시지만 회사는 사랑합니다. 예. 네, 지금 그렇게 사랑하시고 있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책보다는 그 일기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 내리막 세상에서 일하는 그 책이 굉장히 저는 임팩트가 강했어요. 강렬했군요. 네. 이 책이 2013년에 나왔고 저도 사실 2013년까지 첫 직장에서 을 마감하고 CMO 그룹에서 네. 그룹이라고 하니까 신선하네요. 네. CMO 그룹. C5 거기서 제가 네네. 일을 했죠. 그러다 이제 저도 이직을 처음 한 거죠. 제 인생에서 저도 그 시기랑 약간 맞물리기도 했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불안함과 뭐 저를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데 저는 전 직장은 사실 지금 직장과 전혀 성격이 다른 곳이거든요. 전혀가 아니면 정반대 아니에요? 네.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실 엄청 다르죠. 네. 네. 그냥 뭐 완전 반대지 반대. 네. 그러니까 사람들도 좀 의아한 그런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뭐 제가 지금 직장에서 저는 일하게 된 거는 사실 원래는 이제 전 직장에서 퇴사를 할 때
그 이제 어쨌든 좀 저도 이제 많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죠. 거기서도 어쨌든 만 8년을 있었으니까. 지금 이 스토리는 처음 듣네요. 네. 그래서 8년 정도를 일했으니까. 근데 이제 여러 가지로 하여튼 좀 굉장히 저도 힘이 들어서 이제 그만둬야겠다. 근데 예전에는 그만둬야겠다 했다가도 그러니까 용기가 없는 거지. 뭔지 아시죠? 아닙니다. 네. 너무 잘합니다. 용기가 없으니까 그냥 늘 접었거든요. 근데 그때 막 2013년이니까 그 하반기죠. 이거 이제 최종 결정한 게 9월이었으니까 그때는 딱 진짜 마음 먹고 딱 결정하니까 세상이 약간 살짝 무너진 느낌. 제가 약간 이제 기독교 단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사실 제가 목사는 아닌데 약간 그런 전도사 같은 그렇죠. 거의 일을 뭐 했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삶을 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네, 그런 선교단체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무너진 느낌을 받았는데 근데 뭐 저도 그때 이미 30이 훨씬 넘었으니까 지금 와서 뭘 하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이제 되게 막막하고 막 그런 시절이었는데 결국에는 제가 마음을 먹었던 거는 뭐라도 할 수 있겠지 뭐 설마 내가 뭐 내 자식들도 있는데 내가 뭐 하여튼 뭐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나왔는데 마침 이제 추천해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지금 직장에 오게 된 거예요. 지금 직장에 올 수 있었던 거는 몇 가지 이유가 없어요. 첫 번째는 제가 어쨌든 기독교 단체에서 꽤 실무자로 오래 살았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전 직장에서 물론 이제 그 대학에서 학생들을 만나는 일도 했지만 본부 사역을 한 3년 정도 하고 그러니까 왜 기독교는 수련회 같은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거기 그 사역직 간사들을 교육하는 그런 부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서에서의 그런 경험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단체에서 해야 될 일과 약간 좀 맞아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좀 추천을 받아서 올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전에는 사실 이제 뭐 약간 막막했죠. 지금이 몇 년 되셨어요? 지금 이제 2019년이죠. 네, 올해가 네. 약간 입에 안 붙어요. 네, 19년. 그렇죠. 2014년부터 했으니까 와, 4, 5, 6, 7, 8, 5년. 9 6년 차네요? 제가? 야, 대단하십니다, 진짜. 24년을 대단하십니다. 8 플러스 6. 와. 근데 아이가 둘이 있으면 존버의 스승님. 하게 되더라고요. 존버의 스승님. 네. 부끄럽습니다. 이거 사실 자랑할 건가요? 네.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아까 그 실현 시기에 딱 이 책을 만난 거죠. 내리막 세상을 위한 그 책을 만나다 보니까 그 책을 계속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고 지금 와서 저는 또 그 책이 되게 좀 의미심장한 거는 지금 이제 뭐 팟캐스트도 하고 이렇잖아요. 저도 제 직업 여전히 유지한 채로 이걸 하는 거거든요. 요즘 그런 분들도 사실 많이 생기고 있고 점점 뭐 유튜브 시대 아닙니까? 그런 분들 많이 있는데 저도 좀 이제 그냥 뭐 원래부터도 그런 건 아니었지만 단순한 취미가 아닌 어떻게든 새로운 길을 저도 좀 모색하는 게 좀 필요했고 네, 그런 차원에서 시작하게 됐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이 정도까지 왔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이 책에 좀 도움을 많이 받았죠. 내리막 세상. 금요일 밤에는 모두 책에 빠져봐. 풍부한 지식은 오늘 우리의 사냥감. 더 나은 세상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그대가 이 시대의 진정한 철학자. 근데 다들 우리가 또 직장인들이고 다 그 사회생활을 좀 경험한 사람들인데 일 하면 이 양가 감정이 들지 않습니까? 이분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일을 굉장히 내가 그래서 좀 잘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한편 아까 우리 김님처럼 안 되겠어. 이런 이 양가 감정이 든단 말이죠. 정말 일을 잘하고 싶어요. 그쵸? 예. 근데 또 하다 보면 괴로워. 하다 보면 못해서 괴로울 때가 많아요. 또 못해서. 잘하는 것 같진 않고 네. 잘할 때도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잘 못해서 괴로울 때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또 이제 눈앞의 현실을 생각하면 또 월급날을 생각하면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항상 그쵸. 듭니다. 용도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불곰 PD님 첫 직장 그만두신 다음에 약간 좀 그런 세계가 붕괴되는 느낌을 좀 경험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조금 비슷한 게 저는 이제 직장은 아니지만
저는 이제 신학생이었고 목회자를 꿈꿨고 그 신학생 시절을 쭉 보내고 전도사 사역하다가 출판사 이제 영업 마케팅 업무로 전환하는 그 즈음이 저도 되게 약간 나름의 그 심각하고 좀 어쨌든 그랬거든요. 좀 예. 전환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은 고민했어요. 아, 다시 돌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다시 돌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약간 서원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 한 번 서원하면 그거 지켜야지. 누구 사무엘인가 누구 막 서원했. 그러니까 서원 안 지키면은 막 이렇게 좀 저주받고 이런 막 그런 게 있었어. 지켜야 된다 막 이런 거. 네네 그런 게 그렇죠. 있어서 그거를 이제 가볍게 내려놓는 지가 불과 2, 3년밖에 안 됐어요. 그 전까지는 항상 그게 되게 걸림돌이었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늘 뭔가 부업으로 생각했던 거죠. 저는 그렇지. 사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어떤 진짜 내 어떤 이 즐거운 일로 하는 건 전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갈 길은 사실 여긴 아니지만 네네. 난 일단 여기 있어. 나는 이러고. 대학원 돌아가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그렇지. 목회자의 소명을 가야 되는데 돈이 없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고 하니까 우연히 하다 보니까 하게 됐는데 뭐 이제 그런 게 되게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하신 거 되게 공감이 되고 그리고 저도 근데 저는 이제 조금 그래도 그러니까 지금 제 동기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이제 목사 다 됐거든요. 그리고 저도 막 유학도 꿈꾸고 막 그리고 막 유학도 가고 막 그런 친구들 많아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그냥 간단히 말하면 서고 막 그 출판사 서고에서 막 책 나르고 막 서점 다니면서 막 수금하고 홍보하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되게 그 약간 되게 그 비교 열등감이 많았는데 그래서 더 책을 막 책에 빠졌던 것 같아요. 책의 세계로 이렇게 도피하거나 그 안에서 나름의 내 개발을 해야겠다 이런 약간 생각을 해서 막 그런 해서 거기서 조금 도움은 얻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저는 막 독서 세계가 원래 이렇게 이력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어서 그래서 출판사 오면서 독자가 돼서 그래서 나름 한 7, 8년 정도 책을 그래도 꾸준히 읽고 하니까 그거는 되게 저한테는 그러니까 일하면서 얻은 거는 일을 잘하고 못하고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게 저의 개발에도 되는 출판 일이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점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저자의 책을 내가 홍보하면은 그게 너무 즐겁고 거기서 뿌듯함이 나오거든요. 그런 게 좀 있었어가지고 네. 근데 저는 이제 프로 이직러고 제가 유리님을 전도하는 프로 이직러인데 네. 근데 이제 붉은 PD님 이렇게 8년 6년 이렇게 일하신 거 보면 진짜 너무 대단하시다는 생각 들고 근데 저도 이제 아이가 있고 이러니까 이제 프로 이제 충성러 이제 해야죠. 근데 저도 딱 그 전 단계인 것 같아요. 제가. 그렇지. 왜냐면 저는 네. 저는 이게 제 천직이고 이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아직. 네네네. 그러니까 아직 그 뭔지 알겠다. 용두사님의 어떤 네. 경제는 제가 못 간 거죠. 무슨 말씀이세요? 겸손하시다. 네, 경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체념하고 받아들일 때가 오는 건가 아니면 한 번 더 도전을 해가지고 파이팅을 해야 되나. 근데 유니님도 저랑 다르게 이게 또 네, 네. 도전은 또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회사가 감사한 면이 있긴 하거든요. 어쨌든 감사하고 고마운 면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오늘 제가 제 힐링 방송인 것 같은데 좋네요. 네, 약간 제가 하는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이제 근데 저는 일할 것인가. 그러니까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만 하면 네. 저는 유니님이 편집자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더 잘 어울리시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종횡무진 막 편집을 하시잖아요. 예, 주시는 거 닥치는 대로 하겠습니다. 되게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산책님은 일은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지금 퇴사된 지 딱 만 1년 됐어요. 퇴사한 지. 그전에는 한 직장에서 한 7년 정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퇴사한 지 1년 정도 와, 됐는데, 자, 끊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을 읽었을 때 저는 그냥 슈퍼마켓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슈퍼마켓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컨설턴트로서 자기의 전문 경력도 쌓았고 그리고 퇴사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뭐 대관령에서도 사셨다고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쌓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그 직장으로의 복귀, 그러니까 조직 세계로의 복귀를 하면서 이제 이 책을 내신 건데, 그러니까 저랑은 이제 경험치가 너무 다른 거죠. 저는 한 직장에 대학 졸업하시고요? 네, 한 직장에서만 이렇게 쭉
있었고 지금은 퇴사 경험, 그러니까 지금은 일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분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나는 이런 경험도 해봤고 이런 것도 했고 뭐 이런 삶을 살아보니까 이런 느낌이 있었어 라는 내용들을 정말 다양하게 정말 슈퍼마켓처럼 그렇게 펼쳐놓으시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제 개인적인 고민의 맥락은 저는 일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그거를 좀 좁혀나가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쭉 펼쳐놓으신 그 세계가 저한테는 너무 넓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거를 좀 선택해야 할지 그런 고민들이 그 책을 읽고 나서도 여전히 조금 남아 있었고, 저는 일하면서 일하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일하면서 저는 늘 그 고민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저의 능력치를 100% 혹은 120%까지 막 끌어올리고 싶은 욕구가 늘 있었어요. 정말 저를 진짜 다 불태워버리고 싶은 마음? 원래 좀 그런 성향이 있으셨어요? 원래 학창시절 때부터? 어릴 때부터? 뭔가 한 가지 집중해서 막 쭉 몰입하는 경험을 원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또 그러니까 개인적인 성향상 한 가지를 쭉 오래 못하고 그러니까 쉽게 실증을 내는 성격이다 보니까 이제 이 두 가지 성격이 좀 상충되면서 이제 늘 그 고민 사이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퇴사를 결심했던 건 제가 입사 7년 동안 처음으로 마지막 그 1년은 완전 버닝을 한 해였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정말 200% 제 능력을 막 쏟아부으면서 그렇게 1년을 딱 하고 나니까 그때 이제 퇴사를 결심했어요. 아, 내 능력치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높구나 막 생각하면서 난 이렇게 이 정도였는데 늘 왜 한 60%만 쓰고 살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퇴사를 결심했거든요. 퇴사 결심한 어떤 그 맥락은 좋네요. 그런가요? 안 좋진 않네요. 어깨를 단단히 펴고. 저는 세 개가 붕괴됐고 네, 뭔가 세계 확장되면 저는 뭐죠? 열등감? 네, 근데 어쨌든 그렇구나. 네, 네. 되게 네, 계속해 주세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 퇴사한 1년의 기간이 그래서 저한테 너무 더 소중하게 여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나는 내 이 에너지를 어느 방향으로 쏟을까. 근데 지금 1년을 지나고 보니 현재의 시점에서 생각드는 거는 그러니까 직업이 꼭 하나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제가 교육 받아왔던 세계관은 한 직장에 안정적으로 머무르는 그 업이 가장 이제 좋다라고 좋은 가치로 여겨지는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무의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200% 쏟고 그리고 딱 일에 대한 단절을 경험하고 나면서 제가 이제 지금의 저의 결론은 꼭 하나 에너지가 하나의 방향일 필요는 없고 또 직업도 여러 개일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윤희님처럼 일기 시절에 그 책을 읽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막 탐색해가면서 다양한 시도들 좀 하면서 거기서 이제 몇 개의 줄기로 정리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거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어요. 약간 지금 좁혀나가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앞으로 해야 될 일을 네, 조금 좁아지셨어요? 네, 어느 정도 좀 좁아졌어요. 그러면 뭐 올해 2019년 안에는 일을 다시 시작할 계획이 있으신 거세요? 네, 2019년 안에는 네. 해볼 네. 생각입니다. 팟캐스트 함께 해주시는 거죠? 네, 그럼요. 그렇게 자, 저희가 하겠습니다. 매달려. 아까 제가 그리고 부제를 소개해드렸잖아요. 나를 키우며 일하는 법. 저는 이 부제가 사실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일하는 마음, 뭐 이건 너무 좀 큰 어떤 단어라고 한다면 나를 키우며 일한다. 근데 이거 우리가 생각보다 잘 안 되지 않나요? 그리고 내가 일하면서 그 소진되고 내가 뭔가 지금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이 사람 되게 힘들게 할 때가 저는 그게 되게 많았거든요. 저도 좀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저도 굉장히 염세적인 사람인데 그러니까 저 자신에게도 또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뭐 사실 저는 결혼을 안 했으면 아이들이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삶을 꾸려나가고
뭐 이 부재처럼 나를 키우고 갔을지 저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그냥 꾸역꾸역 좀 사는 느낌이 있는데 분명히 그렇게 살다 보니 꾸역꾸역 살아가는 게 왜 나쁘지? 저는 약간 거기서 시작됐거든요. 저의 좀 바뀐 면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나쁘지 않았고 뭔가 대단한 성취감, 뭐 엄청난 막 결과물 이런 게 내게 좀 없어도 그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직업을 유지하고 돈을 벌고 근데 그 영향이 내가 하는 일로 인해서 어쨌든 내가 일하는 곳에 도움이 되고 그러면 충분한 거 아닌가? 이제 약간 그렇게 좀 생각을 바꾸면서 저는 좀 저 자신을 좀 약간 해방시켰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뭐 왜 없으셨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키우면서 일을 하는 거랑 나를 완전히 깎으면서 일을 하는 거가 그러니까 후자가 전자를 넘어서면 전 이직을 퇴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실 직업이나 일을 하면서 내가 성장하는 건 당연히 있잖아요. 뭐 조직 생활이든 뭐 인간관계든 그 어떤 업무가 어떤 것이든 다 어쨌든 배우고 성장하는 게 있으니까. 근데 그게 내 생각보다 더 즐겁게 기쁘게 성장을 많이 하게 되면 되게 보람이 있는데 반면에 또 무너지고 되게 절망하게 되고 막 이렇게 실망하게 되고 내가 너무 깎이고 완전히 내가 뭉개지고 이런 경험이 그게 이제 이게 너무 이게 어떤 평균이 유지가 안 되거나 완전 한쪽이 완전히 쏠리거나 이러면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도 저는 이제 프로 이직러고 프로 퇴사를 해서 지금 출판사에 4번째 출판사거든요. 저도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되게 신기한 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다니던 동네만 다니고 그 주말에만 무조건 예배당만 가고 만난 친구들 만나고 가는 식당만 가고 보는 것만 보고 저는 되게 그런 단순하고 되게 일반적이고 되게 뭔가 반복적인 거 지금도 그런 성향이 있는데 언제부턴가 뭔가 모험하고 도전하고 그러니까 그게 어쩔 수 없는 맥락이 있지만 그런 거 좀 바뀌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몇 번 이제 이직을 실패하진 않다 보니까 조금 할 수 있구나 못하지 않구나 그리고 나한테도 이런 모험을 좀 즐기는 이런 면이 있구나 도전하는 면이 있구나 이런 거를 좀 알게 되긴 하더라고요 일하면서. 네. 지금도 그 시소 혹은 뭐 그런 저울추가 좀 내가 더 성장하면서 일하는 쪽으로 가면 좋겠는데 아까 이제 산채님도 얘기하셨지만 한 가지 직업이 막 평생 만년직장 이런 거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막 2-3가지 직업이나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이것도 물론 뭐 어떤 폐가 있는 건 아니지만 팟캐스터도 사실 이것도 시간이 들어가는 어떤 업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도 그렇죠. 네, 그런 것도 같이 하고 있는 이런 맥락에서 되게 다양하게 고민하면서 다양하게 펼쳐 나가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고서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그 일을 첫 번째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뭔가를 시도해가지고 그거를 해서 그 다음 사실 회사로 연결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뭔가 막 이것저것 이렇게 나름대로 펼치지 않았으면 그런 연결이 안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 지금도 약간 발버둥 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를 성장하면서 일을 해야 그 다음 일도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볼때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나를 성장시키고 개발시키면서 일을 해야지만 그게 뭐 어떻게 드러나든 어떻게 연결되든 그게 그 다음 일로 또 연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이 저는 처음에는 운이라고 생각했어요. 운에 내가 좀 너무 맡기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좀 생각이 다른 게 그 약간 일종의 숙명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했을 때 아까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인과관계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충분히. 네. 운이 아니고 저자분은 운칠기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건 운에 좀 더 방점을 찍으시는 것 같아요. 좀 다른 맥락이긴 한데 그러니까 강조점이 좀 다른 느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운에 대한 이야기와 좀 강조점은 다르지만 그것에도 사실 동의됩니다. 태윤님은 어떠세요? 갑자기 눈이 이렇게 빨개지셨나요? 저 힐링 방송 우신 거 아니시죠? 제가 네, 방송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급격히 체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목요일 일단 피곤한 요일. 초콜릿 좀 가져요. 네.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제일 와닿던 게 체력이다 역시. 스키 얘기 엄청 하시고 운동하시고
그런 거 좀 와닿고, 아까 전에 하신 말씀하고 얘기해서는 저도 이제 억지로 사는 게 뭐가 나쁘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억지로 살아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결혼 안 하고 그 부양 가족이 없었으면 저는 진짜 진작에 퇴사했을 것 같아요. 예, 더 자유롭게 더 훌훌 날아버렸을 텐데, 그나마 일을 하고 있어서 사람 같은 사는 거 아닌가. 죄송해요. 이게 겹친 것 같아요. 그 보헤미안적인 그게 성향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보헤미안 랩소디 진짜 좋아해요. 와. 이런 거 원래 네. 네. 근데 그래서 좀 저는 팟캐스트를 발판 삼아 뭔가를 해봐야겠다. 네. 공개 구직 뭐 이런 거. 어떻게 알았지? 실력하고 유튜브에 한번 나와서 이거 피켓 들고 공개 구직. 네. 네, 그런 거라도 해야 되나 생각하면서 정말 일에 대해서 정말 네, 다양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유진님 항상 말씀을 이렇게 소박하게 하셔서 뭐 지금 막 두세 군데 출판사에서 막 같이 편집하자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냥 아, 그래요? 아니 지금 네, 네. 운이에요. 아니, 그 있는 분들이 더 하다니까. 그러니까 이분도 저자분도 그렇잖아요. 있는 분이 더 하잖아요. 그렇죠. 이분은 진짜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정말 잘 나가는 회사 다니시고 이게 사람들 다 부러워하는 직장을 다니시던 거잖아요. 그래서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이 저는 또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네트워크, 안정적인 배경이라고 해야 될지 자산이라고 해야 될지, 인적 자산이든 뭐 지적 자산이든 자산이 풍부하셨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아까 나를 키우며 일하는 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나를 키울 때 용도사님처럼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막 경험치를 막 이렇게 확대시키고 확장시키면서 하는 노력도 저는 매우 중요한데, 그러니까 한 개인이 조직 내에 있을 때 조직이 함께 그 개인의 성장이나 그 성숙이나 확장에 더 기여해주는 그 측면이 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이 없이 조직이 없는데, 조직은 개인이 없어야 조직이 큰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일반 기업도 물론 그런 것 같고. 전통적인 생각이 그렇죠, 사실. 네. 네, 여전히 좀 많이 그렇고. 네, 근데 그거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조직을 구성하는 게 개인인데, 그 개인이 성장하지 않는 조직의 성장이나 조직의 미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게 좀 어리석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 시대의 변화에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한 개인의 역량,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제 회사가 기획사 같은 개인들의 역량으로 그 회사의 어떤 그 구성이나 이런 역량이 커져야지 개인들의 역량을 짓밟고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누르고 얘네가 역량이 커지면 막 이직하고 막 이렇게 자기가 회사 차릴까봐 그런 방식으로는 이제는 회사가 운영이 안 되는 시대가 더 되지 않나. 저도 말씀하신 것에 동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이미 사실 휴먼 리소스에 되게 민감한 회사들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꿈의 직장 이런 데들은 사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돈이 남아 돌아서도 아니거든요. 얘네들이 커야, 쉽게 말하면 우리가 크는 거지라는 것을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하는 게 이제 결국 그런 건데, 단순히 이게 어떤 복지의 차원으로만 머물 이야기는 아닌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에 되게 동감이 되고, 또 이제 저도 어쨌든 약간 일종의 NGO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뭐 다시 뭐 되게 어려운 고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특히 이런 NGO 단체들이 실무자들에 대한 그런 투자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아까 그 실무자들이 커가는 것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있는지 저는 좀 의구심이 많아요. 네. 뭐 그러면 야, 뭐 우리가 다 어떻게 니네들을 다 키울 수 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각자의 몫이 당연히 있고, 또 지금 일하는 사람들 다 알아요. 자기 몫이 굉장히 크다는 걸.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각자 노력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좀 뭐 또 사회적인 문제까지 생각해 보면 또 그런 아쉬움들도 같이 좀 생각하게 되네요. 네. 네. 지금 20대 뭐 대학을 졸업하고 더 넓게는 30대 그리고 40대 한 초반 분들까지
사실 재현주 작가의 책이 저는 굉장히 큰 인사이트와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내리막 세상에서 일하는 노마드를 위한 안내서, 이 책을 좀 같이 세트로 좀 묶어서 같이 좀 보시면 여러 가지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굉장히 좀 저는 이분이 앞으로 또 어떤 책을 내고 어떤 삶을 살아서 어떤 책을 낼지도 좀 궁금해지긴 하네요. 네, 저희 작가님의 또 그런 삶과 일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금요일 책에 빠지다는 재현주 작가님의 일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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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